씁쓸함도 너그럽게 참고 넘겨야 진정한 연애 고수가 된다. 배경은 중국 명나라로 소량이라는 사람이 병부상서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늙도록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는 자식을 기원하며 영보산 청룡사 노승에게 시주를 하고 꿈에 그리던 아들을 얻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대성이라고 짓습니다. 대성은 10살 되던 해에 부모가 연이어 세상을 뜨는데 3년상을 치르며 가산을 탕진해 결국 은자 50냥만 지닌 채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넉넉한지 한 주점에서 돈이 없어 어머니의 장례도 못 치르는 울고 있는 백발 노인을 만나 은자 50냥을 모두 털어주고 자신은 양치기도 하고 나무도 베어주면서 연명합니다. 대성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는 재상을 하다 은퇴한 이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꿈속에서 청룡을 보게 됩니다. 놀란 마음에 꿈이 깬 이진은 청룡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 보았더니 그곳 시냇가에 웬 목동 한 명이 잠들어 있는데 행색은 남루하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늠름했던 대성이 한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와 이야기해보고 더욱 놀랐는데 대성의 아버지인 소량은 이진이 관직에 있을 때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진은 대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귀한 손님으로 정성스레 대접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 이진에게는 3남 2녀가 있었는데 그중 막내딸 채봉은 나이는 어리지만 미모와 덕을 겸비한 훌륭한 여인으로 이진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딸을 대성과 혼인시키고자 합니다. 대성의 입장에서는 부귀한 집안에 들어가 극진한 대접을 받는 데다 훌륭한 아내까지 얻게 되었으니 행운이 겹친 셈인데 호사다마라고 일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성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와 채봉의 혼인에 가장 앞장섰던 이진이 덜컥 병이 들어 예정대로 혼례를 시행하라고 유언을 남기고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웅은 같은 영웅을 알아보지만 평범한 사람은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진의 아내 왕부인과 세 아들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대성이 곱게 보일 리 없었는데 근본도 알지 못하는 녀석 하나가 갑자기 집안에 들어와 대접을 받으니 대성에게 증오를 품고 그를 몰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대성 역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때를 기다렸는데 학업을 중단한 채 아침도 잠, 점심도 잠, 저녁도 잠, 오로지 잠만 잤습니다. 왕부인과 아들들은 대성을 미워해 어떨 때는 밥을 많이 축낸다고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이지 않았고 채봉의 신세를 망칠까 염려해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대성을 몰아내기로 합니다. 돈을 주고 자객을 고용해 그를 암살하기로 한 것인데 하늘은 영웅을 돕는다고 어느 날 밤 갑자기 심한 바람이 불어 대성이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이 벗겨집니다. 기이하게 여긴 대성이 관을 태우고 점을 보니 앞으로 펼쳐질 모습이 눈앞에 보이게 되는데 그는 에효 가족이 문제구만 가족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비웃습니다. 이윽고 늦은 밤 대성의 방 안으로 그림자 하나가 쓱 들어오지만 이미 준비를 마친 대성에게는 어떤 것도 위협이 될 수 없어 자객은 둔갑술로 몸을 숨긴 대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객을 해치우고 난 대성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서 곧장 집 안으로 쳐들어가 다 몰살해버릴까도 생각하지만 참기로 합니다. 제 비록 막대여서 나와 원수가 되었으나 영인부와 은정 무아 부인이라 곧 남은 나를 배반할지언정 나는 남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제 저들을 죽여 분한 마음을 풀고자 하면 대인의 후사가 끊어질 것이라 아직은 피해야겠다. 혼인을 약속한 채봉 역시 자신의 어머니와 오빠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겁이라 참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나 채봉을 위해서나 그 집안에 계속 있을 수는 없어 한편의 시를 남기고 떠납니다. 주인의 은혜 중하며 태산이 가볍고 객의 정이 깊으며 하해가였도다. 사람이 지음을 잃으며 의탁을 오래도록 하지 못하겠고 후손의 불초하며 원수를 맺었도다. 자객의 보검이 촛불 아래서 빛나며 목숨 보전하여 천리를 향하고 아름다운 인연이 뜬구름 되었으니 알지 못하겠구나. 어느 날에 대성의 그림자라도 이 집에 다시 이르리요? 시를 남기고 대성은 기약 없는 이별의 길을 떠나는데 왕씨 부인과 아들들은 대성이 남긴 시를 보고 걱정을 하다가 대성이 말도 없이 떠났다고 거짓 소문을 내기로 합니다. 대성은 아버지인 소량이 아들을 얻기 위해 시주했던 절인 청룡사에 가서 스승을 만나고 그에게서 경서와 경문을 5년간 배우게 됩니다.
그동안 채봉은 다른 곳으로 시집가라는 왕씨 부인의 권고를 물리치며 대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영웅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한데 마침내 그 계기가 찾아오니 호국이 명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스승은 대성에게 보검을 건네주며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하고 대성은 전쟁터로 향하는 길에 이진의 영혼을 만나 갑옷을 얻고 한 노인으로부터 청총마까지 얻습니다.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대성은 영웅적 면모를 과시해 전쟁에서 적군을 격파하고 위기에 처한 황제를 구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원수 지위에 올라 호국에게서 항복을 받아내는데 나라를 구한 공으로 대성은 노나라 왕으로 봉해집니다. 이렇게 권세와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얻은 대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채봉을 데려와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왕씨 부인과 아들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급진히 대접을 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좋으면 행복이 찾아오는데 그 후로 소대성과 채봉은 12남 3녀를 두며 함께 81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문학작품을 어떻게 구해서 읽었을까? 소대성전은 작자와 창작연 때 미상의 국문소설인데 고난을 극복하고 영웅적 위협을 이루는 대성의 모습을 잘 그려낸 이 작품은 당대의 베스트셀러로 소설의 상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 초인 15에서 16세기만 하더라도 전사 혹은 필사라고 해서 원래 글을 다른 데로 옮겨 적어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책을 옮겨 적을 수도 없었습니다. 17세기로 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기수라고 하는 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구현을 통해 문학작품을 간접적으로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조선 후기 시인 조수삼의 추제집에 이들의 역할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최근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밤에 피는 꽃에서 주인공 이한이의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소설을 낭독했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에 이르면 소리를 그치고 청중들이 돈을 던져주기를 기다렸다가 낭독을 계속했다. 또 이때부터 판각을 해서 찍어낸 반각본이 나오는데 필사본과 달리 대량 공급이 가능해 소설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해서 19세기까지 소설의 상업적 유통을 담당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드디어 기계활자로 인쇄한 구활자본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표지가 아이들 딱지처럼 울긋불긋하게 인쇄되어 있어 다른 말로 딱지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전의 반각본보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 유통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초에는 책을 빌려주는 새책방도 있었는데 책을 빌리기 위해 비녀, 놀이개 등 온갖 폐물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씁쓸함도 너그럽게 참고 넘겨야 진정한 연애 고수가 된다였습니다.